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시간입니다. 2021년 일요 포커스 연속기획 자치단체장들에게 듣는다 순서, 이번 주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앙군수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섬과 바다의 관문인 목포시, 그리고 섬과 바다로만 이루어진 천사섬 신앙군, 두 자치단체는 입술과 잇몸의 관계인 것 같죠. 먼저 김종식 목포시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조심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장님 보시고 새해 덕담을 들었으니까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2021년 올해 목포시 주요 사업,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목포는 중앙정부기관의 여러 가지 평가에서 도시대상 최우수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4대 관광 거점도시 선정, 우리 예비 문화도시 선정 등 많은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3대 전략산업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대 전략산업.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여튼 우리가 도시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모사업, 거점, 관광 거점, 여러 가지 참 좋은 상들을 많이 탔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전략산업 세 가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작년에 선정된 관광 거점 도시는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을 투입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해서 기본 계획을 대충 마무리하고요. 금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제 착수를 할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목포를 이제 전국 최초의 스마트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목포에 이제 국내외 분들이 목포를 딱 들어오면은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 목포의 숙박, 음식점, 교통, 그다음에 모든 관광 정보, 해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이제 평화광장에 해상 무대 공연을 실시를 할 거고, 또 우리 야경, 대반동 쪽에 야경이 참 아름다운데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포대교 야광 경관 조명을 좀 보완해서 시행을 할 거고. 지금도 멋있던데 더 멋있어지는 좀 더 멋있게, 오래된 것이라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전국 최초의 문학 박람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10월 달에. 또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막길 해변 30리길을 조성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목포의 관광 인프라를 많이 이제 확충해 나갈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좀 있는데, 남항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이 약 한 165조 정도로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선점해 나가겠다. 근데 그 중심을, 거점을 목포에다 두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450억짜리 전기 선박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호남 연료 약 500억짜리 사업이 되는데, 이제 금년에 시작을 할 거고, 앞으로 우리 이런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데 여기서 기술 개발, 연구, 생산, 실증, 테스트베드, 국책 연구소, 또 전문 인력 양성 기관까지 이 목표에 앞으로 유치가 될 텐데, 이런 전주기 기술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약 한 9,500억 정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예타 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3대 전략 산업 중에 하나인 수산식품 산업.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목포에 많은 수산물들이 목포에 직결되는데, 여기서 저장, 가공,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수출까지 하는 이런 걸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식품 수출 단지 1,000억짜리 사업이 지금 네.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에 이제 기본격으로 마치고 금년에 실제 설계를 통해서 연말 정도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또 우리 목포가 앞으로 이제 김 산업의 이제 중심이 될 텐데 김 수출 김 가공 제품 개발, 그다음에 어묵 산업 개발을 위해서 약 한 두 개 사업에 약 200억짜리 사업이 지금 정부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것도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가겠습니다. 3대 전략 산업이라는 게 관광, 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 산업.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하여튼 올해 집중하겠다. 네, 가시적인 이제 네.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특징적인 게 보니까 목포 하면은 목포에게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포역 개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역 하면은 호남선의 종착역, 네. 또 어떻게 출발역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런 역인데 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낙후돼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음. 또 우리 그 원도심의 중심까지 들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그렇습니다. 역인데 예. 이게 좀 잘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목포가 앞으로 이제 1,000만 관광도시 목표 연도에 거점 도시 목포 연도에 1,500만 관광 시대를 앞두고 뭔가 서울에서 앞으로 한 이제 2시간 19분이면 목포가 들어오는데 예. 이 역사가 이런 역사를 갖고는 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목포역을 대개조, 대규모로 개량을 해야겠다. 역사도 새로 신축해서 예. 선상, 철도 위에 선상 역사를 만들고 그 주변에 유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서 정말 현대적인 아주 편리한 그런 역으로 바꿔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의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예. 작년에 이제 금년 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에 1억 5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또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우리들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중앙정부 용역이 반영도 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 목포역의 대개조 네.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목포의 원도심 네. 활성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 한 3, 4월경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예. 중앙정부 용역이 들어가면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이 선발전 촉진법으로 지난해 개정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립선발전진흥원 설립 근거도 여기에 마련이 됐는데 또 목포시하고 목포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요. 신안, 완도, 진도, 군이랑 함께 섬 엑스포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도서개발촉진법을 선발전 특별법으로 예. 바꾸면서 제1회 2019년이죠. 재작년입니다. 예, 예. 8월 8일 날 예. 제1회 서미날 행사를 우리 예. 목포 사막도에서 그렇죠.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섬의 날을 기념한 축사에서 이제 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는데 그래서 섬 진흥원 설립과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계 섬 엑스포를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네. 이제 사실 그런 이제 그 뒤로부터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우리 섬발전진흥원, 섬진흥원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되겠는데 근거 법이 없었는데 예. 마침 이제 아까 말한 섬발전 특별법을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그래서 근거를 만들었어요. 네네. 아주 다행스럽게 됐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섬발전진흥원 설립 타당성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놓은 예.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이 예산이 확보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공모를 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이제 작년부터 미리 대비해서 이제 전라남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선발전진흥원 유치 타당성 예.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이 영역이 마무리될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공모에 대비해서 우리 제1회 서미날을 개최했던 예. 사막도에
반드시 섬발전, 섬진흥원을 유치를 할 계획이고 금년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이런 세미나 포럼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국제 섬 엑스포 예. 뭐 이 관계는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목포 상공회의소하고 예. 또 목포 MBC가 주관해서 뭐 작년에 이제 토론회도 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우리 2019년부터 2년 전에 우리 상공회의소를 주축을 해서 우리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목포, 완도, 진도, 신안 4개 시장 군수들이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네. 또 MBC와 상공회의소가 주관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섬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구성을 했던 유치 추진위원회를 전국 규모로 좀 이제 확대를 할 거고 이제 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세계 섬 포럼도 개최를 하는 등 다양한 분위기 확산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023년 네. 정도 가서 정식으로 국제 행사 승인 요청을 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거 우리 시장님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난해 7월이었죠. 네. 목포하고 신안, 목포시장님하고 신안 군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우리 통합을 하겠다라고 네. 실질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별 내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목포시 신안군이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각자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 중에 공동 우리 이제 추진위원회를 준비위원회를 갖추기로 했는데 우리 신안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춰주면서 신안이 이제 독자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우리 상생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안군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작년부터 지금 자체적인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1월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각계각층의 약 한 25명 정도로 우리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신안군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뭐 저희들 목표는 2024년 정도까지는 해서 특별법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 신안군과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들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올해는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1월에 25명 정도로 목포시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구축을 꾸려가지고 발족을 한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대양동 위생 매립장이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시장님. 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처리 시설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이렇게 아웅다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의회는 이 사항이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면 절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 사실 목포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오래된 묵은 문제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거의 다 98%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말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약 한 1년 동안 이 문제를 이제 다뤄왔죠. 네. 그래서 이제 소관분과위원회에서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소각장을 이제 견학도 했고 작년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에서 해서 목포시 의회 입장에서는 이 진행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이 진행토록 해줬고 네. 이제 일부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들은 이제 일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의회 전체 의회 차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네. 말을 해야지 바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소각 방식에서부터 이걸 네. 재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민자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 또 필요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많은 우리 시에서 공식 입장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일부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지 이해를 안 하시는 건지 좀 납득을 좀 안 하시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목포시를 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직접 전남도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소속한 자치단체를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한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가지고 도에 감사 청구를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최근에 감사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절차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저희 씨한테 이제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단서를 좀 단 것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되면은 실지 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거친 것이 좋겠다라고 공고를 했고 또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가진 것이 좋겠다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할 거고 입지 선정을 할 때 설명회를 가질 거고 이것은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지만은 저희 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장을 하신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소각장 같은 거 시설하면은 사전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절차를 밟은데 왜 목포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대양산단에 있는 우리 쓰레기 처리장은 환경 기초시설이 쓰레기 매립장, 음식 처리장, 각종 시설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시에서는 그쪽 대양동 쪽에 있는 쓰레기 환경 기초시설 그 부지에 그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소각장을 실제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후 관리할 때도 우리 시민단체, 환경자가 함께 해서 정말로 안전한 가장 좋은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저희 행정을 믿고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립니다. 요즘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장님.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재임 기간에 난 이런 정책 인구 감소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포 미래 3대 전략사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구는 천안 이남 모든 도시가 인구를 감소하는 것이고 이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관광 외부 유입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3대 미래 전략산업 얘기했는데 이런 전략산업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막 그렇게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덜 떠나게 만들고 외부의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목포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는 첩경은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빠르게 잘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목포가 비약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을 끝까지 잘 보내주시고 특히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목포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우량 신안군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신안군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신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그리고 3번의 태풍 때문에 너무나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해가 밝아왔는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희망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주셨는데요. 2021년 신안군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안군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군정 계획이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신안군은 서울시에 22배나 되는 공간에 또 농사, 밭농사, 논농사가 많은데 우선 그 농사에 있어서 노동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농업 기계화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업에 있어서는 개체굴 사업 또 아열대 작물들을 하는 그런 사업 또 연금제와 같이 우리 해상풍력 같은 사업들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21년도의 주요 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상폭력 뒤에 좀 연금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더 나올 텐데요. 네. 간략하게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특별법인의 자본금 30%를 출자해서 그 이익금 30%를 지역 주민들이 받아가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금년 3월부터서 우리 안자도와 자라도, 지도와 사옥도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월 10만 원에서 약 42만 원 정도의 석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 연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개체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개체굴이 일반 우리가 먹는 시중에서 먹는 굴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굴들은 이제 저희들하고 유럽하고 식생활의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들은 유럽 사람들이 저희들 또 먹는 굴을 죽는 굴이라고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먹는 굴은 자기 앞에서 살아있는 굴을 까서 줄 때만 먹지 이렇게 까서 주는 굴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모패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주로 갯벌에서 주로 자라고 또 맛도 좋고 또 프랑스는 100년 전부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신안군 주요 사업은 농업기계화, 개체굴 사업, 신재생에너지 연금제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흑산공항 대체부지 이거 상당히 논란인데요. 그렇습니다. 공항 건설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걱정해주고 또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나 서삼석 우리 의원님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흑산공항이 약 한 30만 평 정도 이제 건설에 필요한 토지가 되겠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갯벌이 약 한 4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흑산공항의 한 4배 내지 5배 정도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걸로 서로가 양해가 돼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 흑산공항 문제는 순항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심의가 이달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달 아니면 다음 달 2월까지 아마 그것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부지를 조성하는데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육지 땅을 제안했었는데 네. 자기들이 갯벌을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제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면접 가지고 조금 오고 가고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흑산공항에 착공할 때까지는 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정말 조마조마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언제 착공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빠르면 2022년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속히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신안군에서 그린 뉴딜 에너지 전남 지역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한 해상 풍력도 있고 태양광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연금제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유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이루고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구조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그것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익도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토지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관계자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가 미관상 또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좀 불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안군에서는 그 점에 착안해서 제가 2018년에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의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저희 신안군의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을 허가를 받을 사람은 그 자본금의 30%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익도 30%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작년에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 원 주는 것도 큰 난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인당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 한 사람당. 그러니까 세 식구면 3배, 네 식구면 4배. 바로 태어난 어린이부터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전소 지역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3배, 4배 이렇게 받고 멀리 있는 1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에 받는 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제 4사람이 집에 살고 있으면 160만 원을 받고 아니면 이제 10만 원 받은 지역은 멀리 떨어진 지역은 40만 원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40만 원을 받는 건가요? 현재는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자 같은 데도 앞으로 태양광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매달 지급하면 좋기는 좋은데 행정 절차가 되고 또 지급한 절차가 복잡해서 3달에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키로는 1년에 600만 원이 넘어가는 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1인당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발전소에 위치한 거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면 그게 올해 3월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안자도 자라도 하고 안자면 지도하고 사옥도 4개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발전 사업이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 통장에 돈이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때 3월이나 4월 되면 신안군민 그쪽 지역에 사는 몇 분 정도 혜택을 처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약 한 1,000여 명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렇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아마 그쪽에서 지금 100메가가 그 정도니까 아마 300메가, 나중에 500메가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그 고박이 받았던 분들도 이렇게 고박이 4를 하면 160만 원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최고 600만 원 이상을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저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는 받되 600만 원으로 제한을 그렇습니다. 하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군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이 정도 하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 봐보니까 작년에 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게 원인이 뭐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점에 계십니까?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2등급, 재작년에 2등급인데 작년에 5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비율이 내부 청렴도는 30%, 외부 청렴도는 7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부 청렴도는 금년에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외부 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는데 합산해서 5등급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천사대교 개통 이후로 많은 개발 수요가 몰려 있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인허가 과정에서 약간 인허가 받은 중에 불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네. 반려를 받았던 사람들 상당하게 조금 불편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등급이 됐는데 네, 금년에 준비를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금년 말 평가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5등급에서 다시 상향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신안군에서는요, 지금 버스 공영제, 또 일부 항로의 여객선 공영제도 운영하고 있고,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몇 가지 등등이 상당히 그 선진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주목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국화되기도 했고, 어떤 네. 특정 정책은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버스 공영제나 여객선 공영제 부분에서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자치단체 하나에서 너희들이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만 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이것을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는 문제점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역 주민들 특히 과소한 지역들 고령화로 지금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거나 또 인구가 감소가 급격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하는 지원책이 좀 되면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객선 공영제 같은 경우는 신안군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정부에 좀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적이 많잖아요. 네.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여객선 야간 공영제, 야간 운영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신안군은 섬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육지에서 자기 차를 타고 아무데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과 하루에 2번, 3번, 4번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재원이 많아서 그걸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지만 재정을 절감 해갖고 남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좀 더 확대하고 싶고 또 횟수도 누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네. 민간 선사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네.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영제, 준공영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조금 지원을 폭을 넓혀주었으면 훨씬 더 횟수도 느리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안군을 여객선 공영제의 시범지구로 좀 정부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포시나 통합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방금 전에도 김종식 시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통합 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놀란 것이 작년 10월 달에 그 목포 지역의 어느 언론사에서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통합을 할 때는 압도적으로 통합에 대한 찬성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 신안군에 제가 2006년부터 이제 군수로 취임하면서 급격하게 연륙연도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임자대교 개통이 되고 또 3월경에 암태추포 간 다리가 또 개통이 되고 또 이번에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도 약 3,300원인데 정부 예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지금 자라에서 장산으로 가는 다리도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전에는 통합이 되면 다리 같은 것이 빨리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통합 넓혔는데 작년 10월에 통합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40대 38 그래서 반대가 더 높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은 우리가 통합이 필요하다면 한 20, 30% 통합이 필요하다 하면 목포가 사실은 60, 70%가 통합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목포의 지금 미래 먹거리도 신안군의 해상 풍력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이 뭐 전남, 광주 다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목포시에서 지금 제일 관건이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목포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도 시내 주행하는 부분도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그런 거 목포시가 좀 배려해 주는 거 또 화장장에 대해서도 목포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 또 택시 같은 것도 우리는 신안군은 택시가 적으니까 권역을 통합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통합이 되기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신안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민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 혜택이 줄어지지 않겠냐. 혜택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혜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지금 청주 청원 간에 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직원들 파견해서 네. 그 케이스를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스타디하고 또 통합위원회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관건은 어떻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당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은 목포시가 신안군을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신안 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까지 지금 걱정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는 좀 잘 살게 됐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만 그렇게 혜택을 보고 목포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이익이 좀 도로 나눠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를 지역 주민들이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지금 현재 신안군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관광의 핫플레이스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멀리 내다보면 통합이 목포 신안을 에게는 꼭 바람직하고 또 오히려 상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뭐가 없어서 네, 목포시가 답을 좀 빨리 내놓아라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신안 역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이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박우량 군수께서 꼭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하나를 선정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감소합니다. 만일 여기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한다면 젊은이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군이 서울시의 22매나 되는 공간에서 수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또 농업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운영을 하고 또 수산업과 농업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 소득을 창출하게 만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도 5만 이상의
군으로 다시 조금 비상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제를 말씀해 주셨네요. 인구 위기 극복 방안으로요. 자, 신안 주민들께 마지막으로 맺은 말 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힘든 한 해인 거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언제 코로나의 끝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저희 신안을 한 11차례나 다녀갔는데도 한 사람도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섬이 갯벌이 갖고 있는 청정 지역이 갖고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우리 네. 지역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협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방만 잘하면 우리 건강한 우리 신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금 신안이 갖고 있는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강점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다시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희망이 샘솟는 천사성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새해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효합니다. 바깥 외출은 오늘도 삼가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